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현재 시간이 5월 30일 11시 50분 다 됐고요. 현재 레버리지가 한 3% 빠져 있고 코스닥 레버리지가 한 1% 정도 빠져 있네요. 그죠? 어제 이어가지고 계속 장이 안 좋아지는데 주도는 어저께 오후 들어가지고 비중을 계속 늘렸어요. 어제 환율 움직임하고 금리 움직임, 글쎄 금리가 4.5 이상 올라가면 여기 분명히 이거 좀 안 좋아질 거다. 계속해서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제 장 시작하면서 4.5가 넘어갔는데 그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장 중에 우리 그 장 중에 이게 4.5 넘어간 게 어느 선에서 이게 저기 뭐 안정화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5장 들어가가지고 별로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비중을 계속 늘렸고, 그리고 금리가 4.5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 환율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환율이 계속 올라갔어요. 어제 이후에. 그죠? 그래가지고 뭐 60원 넘어가고 지금 뭐 70원 넘어가고 70원 다 됐나요? 70원 넘어갔죠. 70원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비중을 확 늘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장 끝난 거, 어제 미국장 끝나고 잠깐 봐드릴게요. 제가 이제 다우부터 우리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이거 장 끌어올린 게 다우가 끌어올렸으니까 그러면 다우가 이게 왜 이러지? 다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분명히 확인하자 그랬잖아요. 다우가 깨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참. 그죠? 그냥 봐도 깨지죠. 다우 62평으로 훅 내려오는데 이거 뭐 어제 다우 하락분 보면 5분봉으로 봐도 안 좋아요. 뭐 반등이라는 기미도 안 보이고 다우가 떨어지고 지금 어제도 엔비디아가 버텼는데 다우 떨어지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금 저 나스닥도 지금 나스닥이 지금 가장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저거 끌려 내려올 것 같아요. 음. 나스닥이 버티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다우가 끌려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금리라든지 환율이 벌써 깨졌거든요. 그리고 어제 미국채 그 발행이 좀 저조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뭔가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죠? 지금 채권에서 회전이 잘 돼야 되거든요. 채권 수익률을 엄청나게 많이 줘야 돼요. 지금. 근데 그거 채권 수익률이 어느 정도까지 형성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매수세가 없다라고 한다면 힘들어지죠. 그죠? 어제 방송에서 바이백이라는 거하고 대차대표 축소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채권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요. 이것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미국 재무부, 하여튼 미국 정부, 뭐 대선을 껴가지고 돈 풀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아이고, 좀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어제 환율에서 제가 원 달러 환율은 조금 뒤로 미루고 생각을 하자. 채권 금리부터 일단은 생각을 하자. 근데 채권 금리가 4.5% 이상 넘어갔고, 그러면 원 달러 환율이 가까이 와야 되는데 어저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엔화예요, 엔화. 엔화가 147. 그죠? 146을 넘어가는데도 꿈쩍 안 했는데 147을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일본장이 지금 상승을 못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일본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2%로 시작했거든요. 현재 1.3%. 좀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갭 띄워가지고 2%에서 시작을 했어요. 야, 이거 살아나기 힘들죠. 차트상으로만 봐도 이거 살아나기 힘들죠. 그죠? 음. 그래요. 뭐 오늘 장이야 뭐 주돈이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지금 장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외국인들 선물 또 팔아대기 시작했죠. 일별로 봐도 어저께 1조 5천억, 지금 6천억. 현물로 봐더라도 어제 1조 팔아대고 지금 2천억. 그죠? 이거 뭐 버티겠습니까? 일단은 뭐 빼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유튜브 잠깐 봤는데 오전에 아침에 어제 저녁에 조금 보다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또 무슨 뭐 엔비디아 얘기만 해야 되고 뭐 AI 얘기해야 되고 이 와중에서도 상승할 주식을 뭐 찾아내야 된다는 둥뭐 선침해 차라리 이런 게 맞죠. 지금 조정이 이게 조정인지 추세 하락인지 이거를 판단을 하자. 옵션 만기가 있다. 그죠? 선물 옵션 만기가 다음 달 두 번째 주에 분명히 있다. 그게 며칠이죠? 14일인가요? 14, 13일. 13일. 그러니까 13일까지는 조정이 올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무슨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조정을 내가 버틸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차라리 이게 정직한 얘기죠.
그죠? 지금 주가가 하방으로 형성이 됐다라는 걸 인정을 해주고 내가 지금 만약에 개별주에 투자했다 그러면 그걸 버틸지 아니면 지금 손절을 치고 나중에 가서 다시 매집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이 얘기가 맞지. 지금 무슨 엔비디아 얘기하고 엔비디아 수혜해가지고 뭐 HBM 얘기하고 다 소용없잖아요 지금. 그죠? 왜? 환율하고 이게 다 깨져버렸으니까.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거 나와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아니죠. 그죠? 과거에 봤더니 연속 실업자 청구 건수. 연속 실업자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실업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확인을 해보고 어? 그죠? 내일도 또 지표가 나오죠. 내일 뭐 나오죠? 뭐 그것도 굉장히 그 연준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러고 그 지표 나오고 나면 또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이 나불나불 떠들어 댈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고 좀 많이 힘들죠. 그래서 주도는 어떻게 됐느냐? 오늘이 30일이고 그래요. 정리를 안 해가지고 이거 다 매집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오후부터 매집을 들어갔어요. 사실 매집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매집할 자리가 아닌데 매집을 했고 어제 10%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오전에 어, 코스닥 레버리지가 플러스 1%까지 뜨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아 다시 들어갈 자리다 그래가지고 매집을 해가지고 이것도 다 매집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어저께 20%를 정리해서 현재 10% 남아 있고요. 이거는 오늘 중으로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오늘 중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도는 지금 뷰가 곳곳으로 확 뒤집어졌고, 이게 어디까지 뻗쳐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금리하고 환율이 안정화돼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환율보다는 엔화를 먼저 봐야 돼요. 어, 엔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지금 환율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죠. 어, 뭔가 숨기는 건지, 어? 엔화 한번 볼까요, 엔화? 이렇게 뻗쳐나갔는데, 엔화가. 이게 경고음이 안 나온다고요? 과거에 107 넘어가고 108, 158까지 갔으니까, 그죠? 160까지 갔으니까. 지금은 뭐 버틸만해 이건가요? 글쎄요. 근데 이 엔화가 상승을 하면서 뭐가 움직였어요? 저기 뭐야, 니케이, 니케이 지수가 움직였잖아요. 일본 주식이 움직였거든요. 하방으로. 그렇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도 환율이 뜨고 나서 환율이 지금 1380원대 막 뚫고 올라가려고 엄청 올라가네. 야,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그죠? 그러면서 우리도 주가 조정 받고, 그러면 이제 환율이 다시 이제 우리 표면상으로 다가온 거예요. 금리 4.5, 너 지금 밑으로 떨어지는지 그거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율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것 때문에 외국인들 지금 매도세 나오고,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라든지 뭐 2차전지라든지 아무런 지금 이슈 없습니다. 어? 그냥 빼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뺄 수도 있고 추세적으로 뺄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뺀다 그러면 뭐 이거 단기 눌림목 만든 다음에 다시 매수해가지고 들어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뉴스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AI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보글보글 끓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 경고음이 나온다 그래도 한번 버블이 일어나면 그거 쉽사리 잡질 않거든요. 그게 이제 나스닥에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죠? 납작이 이렇게 뻗쳐 올라가잖아요. 어제도 사실 그렇게 큰 조정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사실 뭐 지금 이 상태가 됐다 그러면 금리라든지 금리 상승한다 그러면 성장주에 분명히 타격이 가야 되는데 나스닥이 제일 먼저 빠졌어야 되는데 나스닥이 아니라 다우가 먼저 빠졌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는 안 좋아진다. 그게 뭐 저저번 주부터 계속 나온 얘기니까 그지들이 늘어난다. 영국 같은 경우는 그거 있잖아요. 그 박스 그 무료로 나눠주는 그 음식물 박스가 있대요. 그게 코로나 때만 해도 30만 박스가 나던 게 지금 300만 박스가 나간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서민 경제가 완전 착살이 났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마약 중독자라든지 무슨 뭐 길거리 노숙인이라든지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저렇게 뻗쳐 올라갔는데 성장주가 버티고 있다. 특히 나스닥이 버티고 있다. 버블이죠. 그죠? 근데 이 버블이 쉽게 꺼지느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꺼지겠죠? 지금 엔비디아가 갑자기 1100불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거는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단기적인 이게 조정이 올지 아니면 추세 하락이 올지는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지금 외국인들이란지 전 세계에서 자금을 뺀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자재가 주가 상승할 때 슬금슬금 따라 올라가고 원자재가 어? 주가가 하락할 때는 원자재가 슬금슬금 따라 내려온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원자재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원자재 가격을 음, 해봤거든요. 이거 계속 추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원자재 중에서도 뭐 다른 거는 좀 그렇다고 저도 다른 거는 물가에 연동이 되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상승폭이라든지 이런 게 저 제한돼 있고 뭐 안전자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지까지 주식을 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 금은 구리 그죠? 은 가격이 30불 넘어갔을 때, 그죠? 막 치고 올라갔을 때 20불부터 24불 되고 보통 여지까지 24불 선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게 갑자기 28불 되고 30불 넘어갔을 때, 야, 여기 뭐 투기 세력 들어왔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32불 되고, 그죠? 33불 되고, 그다음에 30불에서 33불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래요. 그리고 구리 가격도 이게 4불. 그러니까 3.8불에서 4불 사이 왔다 갔다 하던 게 4불 넘어가면서 5불까지 넘어가고, 그죠? 뭐 구리 수요가 늘어났다.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그렇다. 뭐 쇼티지가 났다. 뭐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투기 세력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돈은 넘쳐난다. 돈이 들어갈 데가 없다. 그러면 이런 쪽으로 들어갔다. 그죠? 그러면서 미국장이 상승을 했다. 이제는 회수할 시기다. 그러면 그 돈들은 어디로 갈까? 그죠?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예상을 못 하는 거죠. 음. 미국이 안 좋아진다, 미국 주식이 빠진다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가 된다, 달러 약세가 되면서 원화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돈들이 신흥국으로 몰려온다. 이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이게 예전에 그 미 연준에서 대차 대표 축소했을 때, 그죠? 그때 19년도, 19년도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랬던 신흥국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이 돌아왔다 안 들어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뉴스 이슈 그다음에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만 가지고도 주가는 상승하게 돼 있는데 지금 어저께 그 발표를 했는데도 그죠?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돈을 빼고 있습니다. 빼가지고 이 돈들이 어디로 갈지 참 궁금해요. 오히려 지금 패턴이 조금 희한한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채권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돼. 원자재 시장이라든지. 그죠? 그러면 주가가 정체돼 있고 원자재 시장이 폭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론이 맞는데 글쎄요. 이 경제라는 게 딱히 또 어떠한 이론이라든지 그 뭐 수요, 공급 이런 법칙에 의해 가지고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일단 너무 어렵게 나갔어요. 주돈도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헷갈립니다. 간단하게 얘기죠. 일단 돈이 나간다. 그죠?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현물까지 빠져나가고 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현물까지 빠져나가고 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물 빠져나가는 거. 그죠? 그동안에 있었던 선물 털기를 한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선물 옵션 만기가 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선물 옵션에서 하방 베팅을 엄청나게 해뒀거든요. 지금이 2648이에요. 이거 2400까지도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까지 밀려 내려갈지는 모르는 거죠. 저 선물 옵션 하방 세팅해놓은 거 외국인들이 잡아먹는다 그러면 지금 개미들 다 작살나고 있습니다. 파생 뭐 이런 쪽에서 개미들 막 작살나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한테 다 잡혀먹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 돈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게 제가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물이 막 1조가 나오고 1조 5천억이 나오고 이게 이제는 액수로 따지잖아요. 왜 액수로 따지냐면 옛날에 수량으로 따졌어요. 어. 수량이 만 계약만 나왔다 그러면 그거 난리 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공매도 가지고 장난을 못 치니까 선물 옵션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선물 가지고. 어? 그 쉽게 뭐 만 개 사는 거 우습고 15,000개 사는 거 뭐 우스워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수량으로 하기가 뭐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금액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게 맞으니까. 얘네들 뭐 1조 5천억 팔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돌아간 돈이 얼마 되겠습니까? 선물인데. 그죠? 아, 이게 우리 장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가 올 저기 이번 주 초에 주가가 좀 상승했잖아요. 뭐 저기 뭐야 그 기관들이 막 사들여 가지고 월요일 날 그 개관들 믿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새끼들. 그죠? 그냥 털어버려. 얘네들 때문에 지금 손해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차트만 봐도 그게 나오니까. 이거 왜 올린 겁니다, 이날? 이날 왜 올린 거예요? 27일 날. 27일인가? 그죠? 27일? 27일 날. 27일 날 이거 왜 끌어올린 거야, 도대체? 27일, 28일, 이 이틀 동안 기관들이 막 매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는 딴짓하고.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도는 지금
했고요. 오늘 20% 올라탄 게 여기에요. 5분 봉으로 봤을 때 오늘 1분 봉으로 보는데 여기 이게 1분 봉이 나오나? 1분 봉이 죽어버리네. 이걸로 봐야겠다. 저도 오늘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 매집을 해놓고 상황 봐가지고 조절을 해야겠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질 자리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어,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추세 하락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떨어지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많이 하락을 했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분봉 이 분봉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 갑자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는 거예요. 요거거든요. 이렇게 이유 없죠. 그죠? 갑자기 2차 전지에 매기가 들어왔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2차 전지 매기가 왜 들어오죠? 야, 희한한데? 아니 기회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그죠? 플러스 0.5 올라가는 거부터 봐가지고 계속 사들였습니다. 여기. 어,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 코스닥이 갑자기 지금 상황에서 반전을 한다? 그러면서 떨어졌다가 여기 10시 30분에 다시 막 상승하는 거예요. 누굴 보고 상승하냐? 어, 항생 보고. 그래가지고, 아씨, 더 살까?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생 보고 막 보합권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 장이야, 뭐 어떻게 지금. 항생 따라가면 안 돼요, 항생은. 어? 왜 그러냐면 항생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어요. 이거 오른 거 지금, 이거 추세 반납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때 올라갈 때 이거 인간이 올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 거의 신적인 존재가 올린 거예요. 돈을 누가 이렇게 쏟아부어요. 어, 그죠? 이거 여기서 곧버스 한번 살려고 했다가 못 사가지고 놓치고 걸어놨는데 저기 체결 안 됐고 여기서도 못 사고 갭이 너무 떠가지고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저렇게 떠버렸으니까 항생이라고 버티지 못하겠죠. 그죠? 오히려 이거 항생 이 상승분이 독이 돼버렸어요. 이게 조정해가지고 튀어나갔어야 되는데 정보 뚫리면서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건데 아이고 그래서 지금 항생 따라가면 안 됩니다. 중국 따라가도 안 되고요. 어제 유튜브 잠깐 듣다 보니까 그 얘기 있더라고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 높아진다는데 왜 이렇게 공기가 깨끗하냐. 그죠?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 공장 가동률이 높아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매연을 엄청나게 뿜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황사가 엄청 심해야 되는데 지금 6월 달인데 본격적인 황사 한 번도 안 왔어요. 미세먼지도 안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중국 작살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중국이 친환경을 했다? 무슨 뭐 석탄 발전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그죠? 그다음에 무슨 뭐 가스 발전으로 다 바꿨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뭐 그런 뉴스도 없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장세도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어제 아시아 증시도 다 무너졌어요. 베트남 한번 볼게요. 베트남도 어저께 무너졌거든요. 주저앉았어요. 베트남이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굉장히 좋잖아요. 인도 같은 거 무너지면 힘들어집니다. 얘네들 이제 그 62평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힘들어질 거예요. 이 신흥국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는 추세가 한번 하방으로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상승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자국 공장들이 없는 거 쉽게 해가지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다 외자잖아요. 그죠? 애플, 삼성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경제 부흥시키는 거 아닙니까? 베트남의 제일 큰 그룹이 빈그룹이래요. 빈그룹. 얘네들 뭐예요? 다 베껴 먹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뭐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요. 아니면 국가 경제에 이바지를 해요. 아니에요. 다 남의 거 저 OEM 따다가 그냥 물건 만들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추세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딱 하나죠. 소비 위축. 소비 위축이 된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안 나온다? 영업이익률이 안 나오면 기업은 어떻게 돼요? 주가 관리를 위해 가지고 정리해고를 당하죠. 그러면 실업자가 늘어나죠. 그 실업자가 나왔다가 다른 회사를 이직하면 괜찮은데 이직을 못 한다? 그러면 그게 어디에 남는다? 연속 실업자 수에 남는다. 그래서 연속 실업자 수가 늘어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경기가 위축이 된 거다. 어? 그게 이제 판단이 쓰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강칠천 선생이 다시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죠? 이게 추세 하락인지 조정인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추세 하락은 아닌 것 같아요. 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딱 하나 우리 추세만 무너지지 않았으면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었고 고점 높이면서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주도는 여기서 뭐 코스피에서 돈을 별로 못 벌었어요. 코스닥도 못 벌고 올리 저 나스닥에서만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죠? 왜 너무너무 장난들을 많이 쳐가지고 근데 추세를 못 살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쌍봉이 돼버리네. 그죠? 아이고 참.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옵션 세팅해놓은 거 보니까 하방으로 엄청 세팅을 세게 해놔가지고 지금 개미들이 지금 막 곡소리 나게 생겼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그 고포스 제가 이제 고포스 투자해가지고 할 때는 조금 뭐랄까 그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책을 볼 때 코스톨라니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 양반이 쓴 책이 있어요. 5권 정도 되는데 그 책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그 하방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랬는데 하방 투자는 어느 선에서는 안 한대요. 그때가 안 할 때가 뭐냐? 자기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방 투자 안 할 정도 안 해도 이제 자기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근데 하방 투자를 하면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드는 걸 보이는 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근데 주도는 어쩔 수 없죠. 아직까지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요. 이 돈이라는 게 욕심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 그죠?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돈이 내 통장에 어느 정도 있으면 마음이 안정화돼요. 그죠? 그리고 돈이 있어야지 친구 사이라든지 가족 관계도 원만해져요.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도와주고.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계속 빼먹는다. 돈 욕심을 부린다. 가족 간에 돈 욕심을 부린다. 네 거너까 따지지 않는다. 막 동물처럼 그냥 본능적으로 먹을 거 있으면 달려들고 뭐 형제자매도 없이 막 다 잡아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뭐 아주 그냥 콩가루 집안이고 그냥 돈. 그죠? 우리가 회사 나가지고 일하는 것도 돈을 벌려고 내 시간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 그런 행위 아닙니까? 돈이 있다 그러면 회사 안 나가죠.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죠? 돈을 벌기 위해서 저도 이제 하방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조금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거든요. 주가가 하락을 한다. 많은 돈들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파생이라든지 옵션, 선물 이런 거 안 하는 게 뭐냐면 이건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의 돈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하방 투자를 한다? 하방 투자를 한다? 이게 뭐 이제 그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이제 ETF니까 그쪽으로 쏠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방으로 계속 눌러버리겠죠. 제가 조금 산 액수라도 그만큼 이제 하방으로 눌러버릴 텐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경제 논리에서. 제 뭐 그냥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저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죠? 이 돈 벌어가지고 무슨 벤츠를 사고, 뭐 와이프 뭐 까르띠에 뭐 에스 뭐 하여튼 명품백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어? 그래가지고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좋아하면 안 되죠. 그죠? 너무 신나해서도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더 자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예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빠졌는데 뭐 지금 더 빠질 모양이고 살아날 기미도 안 보이고 코스닥이 아침부터 살살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코스닥 지금도 뭐 꼬시고 있는데 그죠?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없죠. 저기 현물 매도가 없죠. 외국인들 선물 매도도 없어요. 음. 그리고 어제 코스닥에 개미도 17조 들어왔어요. 17조. 지금 7조, 8조 정도 들어왔는데 17조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먼저 번 댓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선물 인버스, 곧버스죠. 곧버스에 보시면 요 개미, 기관들이 사들이면 주가가 떨어지더라. 뭐 기관 따라가면 된다. 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아닙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그건 쉽게 해가지고 개미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개미들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거 방송에 했었는데 그때 방송이 음이 죽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비공개를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이 기관들 이게 지금 뭐 오늘도 어제도 저 2천만 주 사들였잖아요. 개미가 3천만 주 팔아대고 곧버스입니다. 외국인들이 1,000만 주 정도 사들였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죠?
요게 기관이 2천만 주를 사들인 게 아니라 2천만 주를 사들여가지고 개미가 판 게 아니에요. 개미가 팔아가지고 기관이 2천만 주를 사들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ETF예요. 주식이 딱 정해져가지고 뭐 100만 주가 딱 나와 있어가지고 거래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추종을 해야 돼요. 지수를 추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떠한 지표를 추종하기 때문에 주식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주식수가 있는데 그 주식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유동성 공급자들이 있어요. 호가를 메꿔주는 사람들. 그게 기관이에요. 그게 기관이에요. 그래서 기관들이, 개미들이 팔기 시작하면, 개미들이 막 팔면 지금 쉽게 해가지고 요게 2140인데, 그죠? 이거는 지수에 맞춰진 거예요. 지금, 상황에 맞춰진 거예요. 지수에 맞춰져가지고 2140이, 40원이라는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개미들이 막 팔면 200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주식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관이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2140원 미만으로 내려오면 호가를 2140원에 계속 대줘야 돼요. 개미들이 팔아야 될 때. 살 때도 2140원 위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러면 더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2300원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괴리율이 너무 커지니까. 그러면 그 위에다가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이에요. 그 유동성 공급자들이 하기 때문에 이 수량이 이 맛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보신다 그러면 기관 매수세를 보지 말고 개미들 거꾸로 따라 하시면 돼요. 예, 그죠? 요런 거를 진짜 기관들이 이거를 샀는지 아니면 유동성 공급자가 공급을 해준 건지 요런 거 분할해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돈이. 우리는요, 너무 정보가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삼성전자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고 얼마나 팠는지 왜 우리는 모르냐고요. 지들은 다 알면서. 안 나오잖아요. 그죠? 실시간으로 안 나와. 이거 실시간으로 나오는 게 어려울까요? 어? 이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게 어려운데 왜 이거는 실시간으로 나오냐고요. 왜 이 외국인들 사고 파는 거 실시간으로 나오냐고. 잘못된 거죠. 그죠? 뭐 전산 문제? 공매도, 어? 공매도도 뭐 그 전산 작업하는데 내년 2월 달까지 한다.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어? 참. 그런 비대칭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단합을 해야 된다. 우리끼리 싸울 필요는 없다. 그죠?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도 뭐 기다려 봐야죠. 일단은 기다려 보고, 글쎄요.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일단은 다우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 반등도 있을 수 있는데, 추세가 다시 꺾여 올라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오늘 저녁에 무슨 이슈가 있을까요? 그렇죠. 실업자 수가 뭐 어떻게 나온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반등이 나올 자리일까? 잘못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금리가 저렇게 높아버렸어요. 금리가 지금 낮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미국이 예상했던 그 선거 대비해가지고 돈을 풀겠다라는 게 어저께 이제 그게 국채 발행이, 그게 현찮아지면서, 그래가지고 조금 브레이킹이 걸렸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나스닥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동안에 누적돼 있는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게 한 방에 풀리면서 나스닥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한다.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 내일도 힘들어진다. 일단은 나스닥이 버텼으니까 이 정도지. 나스닥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버티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잖아요. 그죠? 이 얘들만 버티는 거예요. 삼성전자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또 버텨.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버틸 수도 있겠는데 또 얘네들이에요. 그죠? 떨어뜨려도 얘네들이고 올려도 얘네들이고 떨어뜨려도 얘네들이고. 그죠?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지금 뭐 만약 엔비디아가 오늘 밤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내일장 어떻게 될지. 그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레버리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떨어져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번 주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는 장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외부인들이 계속 밀 것 같아요. 음, 계속 밀 것 같아요. 음. 파생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얘들 계속 밀 것 같아요. 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보시면 계속 늘어나죠. 수량. 오늘도 한 5천억 정도 매도 물량 나올 것 같고, 선물에서도 거진 뭐, 어? 야, 오늘도 한 5천억, 선물도 한 5천억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음, 야, 많이 밀렸네, 진짜.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요, 환율하고 금리를 좀 봐야 돼요. 환율하고 금리 보고,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은 하방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잦아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율하고 금리가 분명히 먼저 움직일 거예요. 아니면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움직일 수도 있는데, 뭐 주가 움직임에 예민할 필요는 없어요. 뭐 수익 날 때마다 수익 회수하는 것도 그것도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저거에 이 차트 뭐 지수라든지 차트에 연연할 필요 없이 그냥 환율만 어 환율만 좀 뚫어져 보면 괜찮지 않을까. 특히 엔화 좀 보세요. 엔화 좀 보시고 금리 요거 보시고 금리 4.5 미만으로 떨어지기 전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 추세가 너무 무너졌어요. 음 거진 뭐 다이빙 수준입니다. 이 정도로 계속 무너질 것 같은데 지금. 고개 들면 고개 들면 계속 두들겨 팰 것 같아요, 위에서. 근데 유튜브라든지 이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를 조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야, 이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제 댓글. 어제도, 이런 걸 쓰지 마세요. 고수신데 이런 거 글 쓰지 마십시오. 여기 이게 지워졌네. 여기에 항상 적혀 있었는데, 초보라고. 그러니까, 음봉이 나오네. 차트가 꺼져 버렸고, 음, 이제 어제 방송을 좀 일찍 해드렸죠. 어저께 좀 어제 저녁 미국장 끝나고 나서 너무 쎄해가지고 어제는 방송을 좀 일찍 해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주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줘야지. 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주식을 오래 해봤더니 이런 현상이 과거에 일어났더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게 오케이. 주돈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요. 그거는 뭐 나만의 생각이고 내 경험이니까. 근데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 노조 파업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심각한 일인가? 지금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노동조합이 없는 그 회사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노동조합이 있어가지고 노조하고 이 환경, 그러니까 노조하고 잘 이렇게 대화 잘 되고, 그래서 노조하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여요. 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나? 어? 노조 파업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봤더니 뉴스를 봤더니 뭐 현대자동차가 그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가지고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해가지고 여지까지 뭐 전면 파업을 해가지고 20조 정도 손실이 개똥 같은 소리가 됐어요. 예? 그 회사를 댕겨보고 회사를 운영을 해보는 사람들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 회사도 제가 댕기는 회사도 파업을 해요. 인원이 많아가지고 파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파업을 한다.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이제 임금 협상이 들어간다. 저도 이제 거기 관계돼 가지고 그거를 하거든요. 6월 달부터 임금 협상이 들어간다. 근데 한 6월 한 15일부터 파업을 할 것 같다. 미리 언지를 해요. 그 노동조합 사람들이 우리 회사 사람들이에요. 어. 그 남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간사들이 미리 다 얘기를 해놔요. 언제부터 우리 전면적으로 파업을 할 거다. 어. 그러면 그 전에 필요한 물량들 다 빼놓습니다. 그리고 업체한테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판매처한테도 다 얘기를 해놔요. 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파업이 있어가지고 물량을 지금 빼놓을 테니까 니들 창고 있으면 빨리 갖다 쌓아놔. 수출하는 것도 다 얘기를 해놔요. 선박까지 다 조정을 해놓습니다. 뭘,
뭘 금전적으로 타격을 받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달라 그러는데, 저는 회사 입장이고, 그 조합 쪽이 아니라 저는 회사 쪽이기 때문에, 저는 왜 회사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합리적인 협상을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 무리한 요구. 그러니까 요구안이 5개가 온다 그러면 2개는 너무 무리한 요구안.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올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3개를, 만약 임금을 20만 원 올려달라고 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에 책정을 했다. 그러면 15만 원의 타결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요 협상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 우리도 뻔히 올려줘야 돼. 우리 영업이익률이 얼만데, 돈을 얼마를 벌었는데, 돈을 올려줘야죠. 이 사람들 뭐, 그냥 굶고 삽니까? 이 사람들이 또 먹고 살만 해야지 회사에 출근도 잘해요. 잘 돌아가요. 가정이 안정해야지 회사가 잘 돌아가거든요. 이거 무슨 노동조합에 대해서 있으면, 그러지 마세요. 회사 댕겨본 사람들이나 지금 이 얘기만 하고 있어, 지금. 삼성전자, 큰일 났다, 뭐. 아니, 뭐, 여기, 이거 기술력 떨어져가지고, 뭐야, HBM? 뭐야, 이거. 어? 이거, HBM, 이거 문제되는 거는, 이게 더 큰일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거 지금 매출이 안 일어나잖아요, 삼성전자에서. HBM 이거 가지고 영업이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지. 그래,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꿈과 희망만 주면 뭐해? 그 꿈과 희망마저 사라졌는데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무슨 파업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되게 착하더만. 파업도 진짜 자기네들 연차 쓰면서 파업하더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삼성전자니까 뭐 시겁해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부자들 노름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됩니다. 뭐 너는 노동조합 쪽이 아니면서 왜 주도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임금 올라가야지 나도 올라가요. 회사에서 다 그렇게 책정합니다. 뭐 저라고 임금 인상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올라가야 돼요. 근데 회사에서 그 줄 수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뭐 말도 안 되게 영업이익률의 30%를 성과금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 솔직히 집단지성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들도 회사 생활을 했다 그러면 회사의 90%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진짜 동물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단지성이 움직이는 게 노동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설득을 시켜야죠. 그죠? 합리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 UAE 이 얘기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거를 끌고 왔는지, 이게 나중에 무슨 돈이 된다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개별주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개별주 한다 그러면 꿈과 희망 가지고도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개별주를 안 하니까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지수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 3천 달러. 아유, 씨. 아니,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국채 경매, 미국 국채 경매가 요즘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 저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얘기를 해. 아무도 몰라. 왜 올라가는지 모르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 예측도 못 해, 얘네들. 지금. 그죠? 환율. 엔화가 157에 나갔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 왜 얘기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어? 한번 찾아볼까? 가장 빠른 걸로. 어, 오늘. 오늘 올라오는 것만. 애나 더 살까? 뭐 애나 더 살. 뭐야? 6시간 전인데. 이거는 얘기하고. 음. 애나 애나가 너무 싸다고.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저거 160엔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 환 전문가라는 사람들,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 과거에 여의도에서 밥 좀 먹고 월급 좀 받았다는 사람들, 어? 뭐 여의도에서 똥탕 좀 치웠다는 사람들이 하나 나와가지고 저런 거 예측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돈은 딴 데서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식에서 버는 게 아니라 파생, 옵션 이런 데서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음,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도 방송이 좀 길었네요. 39분. 30분 안에 끝냈어야 되는데 아쉽다. 하여튼 주도는요, 현재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방으로 다 올인을 했고요. 나스닥은 오늘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정리할 게 아니라 단일가
단일가에 이제 유럽장 열리는 거 보고 그때 냄새 좀 풍기면 맞아 정리하고 너무 아쉽습니다. 그동안에 나한테 엄청난 수익을 안겨준 나스닥인데 정리를 해놓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 하락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계속 눌림목이 있지 않을까. 미국은 눌림목. 근데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감기. 지금 상태에서는 감기가 아니라 아, 코로나가 걸리는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가가 2,700포인트가 뭡니까? 전 세계가 다 정보 뚫고 올라갔는데 한번 얻어 터지면 세게 얻어 터지는 게 우리나라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2,400까지도 지금 하방 세팅을 해놨다는 거. 저걸 다 2,400까지 끌어내려서 먹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먹는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는 거 무섭죠. 그죠? 그 선물 옵션 만기 때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모르죠. 언제 어떻게 세상이 뒤집어질지. 그래서 지금은 차트도 괜찮지만 차트도 근데 차트 이격이 너무 하방으로 이격이 나버려 가지고 차트가 조금 불안정하고 환율, 금리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요것만 좀 유심히 보시면 그래도 상방인지 하방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수익이 났다 그러면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손실이 났다 그러면 손실을 해지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판단이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